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사별한 사람을 사랑하면 죄가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지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제 편을 들어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다가 화가 나서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으면 이 답답함이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 프리랜서로 기획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민재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대 초반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인 사이입니다. 문제는 그이가 1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재 씨와 저는 10년도 넘게 얼굴만 알던 사이였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갔고 이름 정도는 기억하는 그런 관계요. 친하다고 할 수도 없었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냥 어디선가 마주치면 고개 한번 끄덕이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니, 건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이가 그럴 만큼 가깝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쉽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만나느냐고, 아이는 생각이나 하느냐고, 돌아가신 분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그 말들이 틀렸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답을 모르니까요. 다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민재 씨와 다시 연락이 닿은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서 외부 업체와 협업할 일이 생겼는데 담당자로 나온 사람이 민재 씨였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얼굴을 보고 저도 놀랐고 그이도 놀란 눈치였어요. 서로 오랜만이네요 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업무 이야기만 몇 번 오가다가 어느 날 민재 씨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질문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붙어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그럭저럭입니다. 별것 아닌 안부였지만 왠지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답했어요. 저도 그럭저럭이에요. 건강하게 지내시기려.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일 이야기뿐이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업계 동향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 주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가 먼저 일상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주말에 뭘 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저는 그이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이잖아요. 혹시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되진 않을까 늘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위로 같은 말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끔 맞장구를 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요. 민재 씨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윤 씨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놓여요.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사별을 겪은 사람 곁에는 선의의 위로가 넘쳐나잖아요. 힘내라. 시간 이야기다.
좋은 데 갔을 거다. 다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이는 그게 편했던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연애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설렘도 없었고 두근거림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근길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말에 잠깐 통화를 하고 친구라고 부르기엔 어색하고 그렇다고 다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건 참 이상한 겁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재 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이가 엄마 사진을 보다가 울었다고 했어요. 그이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이도 많이 힘들었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나 이 사람한테 마음이 생긴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아내를 잃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야. 아이도 있어. 나는 뭔데 이런 감정을 갖는 거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답을 내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민재 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끝나고 저한테 따로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우리 둘 다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민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저 요즘 이상해요. 서윤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도 그래요? 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거리를 두자고 할까? 둘 다 맞는 것 같으면서 둘 다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상해요.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사귀자는 말도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었어요. 다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과 함께 해도 되는 걸까?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은 지금도 저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조심했던 건 사실입니다. 민재 씨도 저도 이 관계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더라도 사람 많은 곳은 피했고 서로의 지인이 있을 만한 장소도 가지 않았습니다. 숨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숨어 다녔어요.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재 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서윤 씨, 큰일 났어요. 장모님이 아신 것 같아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더니 민재 씨 동서가 우연히 우리를 봤다고 했어요. 며칠 전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는 걸 아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날부터 민재 씨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모님이 민재 씨를 부르셨대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민재 씨는 제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했어요. 많이 화나셨어. 많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해야 하나. 둘 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재 씨가 장모님께 들은 이야기를 조금씩 전해줬습니다. 겨우 1년이야. 1년. 우리 딸 무덤에 풀도 안 자랐어. 아이는 생각이나 해. 엄마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새엄마를 드리려고 그래? 도대체 그 여자가 뭔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거야? 그 말들을 전해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향한 말이잖아요. 굴러들어온 여자. 저는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변명하려 했대요. 서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도 조심하고 있었다.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장모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셨대요. 조심했으면 안 만났어야지. 조심한다면서 왜 만나?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처가 쪽 가족들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민재 씨 처남이 직접 전화를 해왔대요. 통화 내용을 민재 씨가 말해줬는데 듣기 힘들었습니다. 형, 누나가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어. 1년. 근데 벌써 다른 여자야? 그게 사람이야? 나는 형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누나 병원에 매일 가고 마지막까지 손 잡아주고. 근데 그게 다 연기였어? 애는 뭐가 돼? 엄마 대신할 사람 구한 거야 지금? 민재 씨는 아무 말도 못했대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만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접근한 것도 아니야. 우연히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게 전부야. 근데 왜 나는 지금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습니다. 민재 씨는 사별한 사람이고 저는 미혼이에요. 누구를 배신한 것도 속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고인의 가족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딸을, 누나를 잃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을 텐데 그분들 눈에 저는 침입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되는 건가요? 2년이요? 3년이요? 5년? 10년? 누가 그 시간을 정해주나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나요? 민재 씨는 요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서도 어딘가 힘들어 보여요. 처가 쪽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이 문제도 복잡해졌대요. 장모님이 손자를 자주 보시던 분인데 요즘은 연락도 뜸해지셨다고 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민재 씨네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사실이 저를 짓누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였나? 만나지 말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재 씨를 놓고 싶지 않아요. 이기적인 걸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사람들 시선이 무섭습니다. 민재 씨네 처가 쪽 이야기가 주변에 퍼졌는지 가끔 이상한 눈빛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직접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슬쩍 쳐다보는 눈빛, 수근거리는 분위기, 인사해도 어색하게 피하는 태도 다 느껴집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온 적이 있어요. 서윤아, 너 요즘 누구 만나? 그 사람 혹시 아내 잃은 사람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긍정하면 뭐라고 할 게 뻔하고 부정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 친구는 제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며칠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네 편이야. 근데 솔직히 말할게.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 있어. 각오는 해. 각오. 저는 그 단어가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뭘 각오하라는 걸까요? 손가락질 받을 각오? 나쁜 여자 소리 들을 각오? 저는 그냥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걸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억울한 건 설명할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민재 씨 아내가 살아계실 때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민재 씨와 연락도 안 하고 지냈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먼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마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빈자리가 생기니까 들어온 사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제가 무슨 수로 저는 노린 게 아니에요를 하고 입증할 수 있나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제 말을 믿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민재 씨는 제 편이에요.
하지만 민재 씨도 지쳐가고 있어요. 그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서윤 씨, 나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 저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민재 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민재 씨에게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를 잃고 1년이 조금 넘은 아이예요. 저는 그 아이를 아직 만난 적 없습니다. 민재 씨가 조심하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아이한테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비난합니다. 아이 생각은 해? 엄마 잃은 애한테 새엄마 들이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할 말을 잃어요. 제가 새엄마가 되려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민재 씨를 좋아하게 됐을 뿐이에요. 아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만약 우리 관계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그 아이와 마주해야 할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엄마를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아빠 옆에 있는 사람, 그 아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어른,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지금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아이를 방패로 세웁니다. 애가 불쌍하지 않아? 애엄마 무덤에 흙도 안 말랐는데?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해요. 맞는 말이니까요. 아이는 불쌍해요. 엄마를 잃었으니까요.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있으니까 아빠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요? 아이가 다 클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감정을 접고 살아야 하나요?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인가요? 행복하지 않은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 좋은 건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맞아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외부인이에요. 하지만 민재 씨를 사랑하게 된 이상 그 아이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어요. 외면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게 죄인가요? 차별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품으려는 마음이 죄인가요? 밤마다 생각해요. 내가 물러서면 다 해결될까? 내가 없어지면 민재 씨네 가족이 다시 평화로워질까? 처가 쪽과 관계도 회복되고 아이도 안정을 찾을까? 그런데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재 씨와 저는 여전히 만나고 있고 처가 쪽과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는 아직 얼굴도 못 마주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민재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고 저는 누구의 것도 빼앗은 적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속이지 않았고 누구를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매일 죄인처럼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별 후 1년은 너무 빠르다고. 그러면 묻고 싶어요. 얼마나 지나야 되나요? 2년이요? 3년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도 뭐라고 안 하나요? 아니면 그때도 또 다른 이유로 손가락질할 건가요? 아이가 어린데 고인을 잊은 거냐? 그 여자가 뭔데?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남겨진 사람은 언제 다시 살아도 되는 건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해주나요? 저는 민재 씨를 사랑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민재 씨도 저를 사랑하고요. 우리의 감정은 진짜예요. 죄책감에 흔들리고 세상 눈치에 움츠러들어도 이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인의 가족들이 느끼는 상실감, 배신감, 분노. 그것도 진짜예요. 딸을 잃고 누나를 잃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제가 어떻게 가볍다고 하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침입자예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계속 만나야 하는지,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아이를 위해 물러서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함께의 결책을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쁜 사람인가요? 민재 씨는 무책임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사이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운하게 타이밍이 어긋난 두 사람일 뿐인가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일지도 몰라요. 삶은 그런 거니까요. 옳고 그름으로 딱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불편하고 찝찝하고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 우리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